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시승 첫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미니 JCW 컨트리맨입니다. 미니 중에서 제일 큰 차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SUV로 분류되는 미니의 큰 형입니다. 블랙 바탕에 이런 빨간 포인트를 준, 그리고 지붕은 칠리 레드 컬러로 지붕을 커버를 했죠. 그래서 좀 더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그런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을 준 헤드램프, 블랙 하이그로시 테두리로 마감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JCW 전용 그릴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죠. 가운데도 체커기를 응용한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스포티한 그런 느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D 그래픽으로 준비한 미니의 엠블럼 보닛 끝에 들어와 있고요. 이 보닛에 이렇게 파워돔이 살짝 올라와 있죠. 좀 더 파워풀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는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7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들어와 있는데, 변속기는 스포츠 더블 클러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17마력의 힘을 내죠. JCW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당히 파워풀한 힘 내주고 있는데요. 힘만큼 중요한 게 무게죠. 이 차의 공차 중량 1740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약 5.5kg 정도 되는데요. 제로액 타임, 그러니까 시속 100km 주파 시간 5.4초라고 메이커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뒤로 20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죠. 245-401 20 시리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연비는 10.3km/L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지붕 특히 보면 빨간 컬러로 지붕을 표시하고 있고, A, B, C 필러, D 필러까지 블랙 컬러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지붕이 이 차체와 분리되어 있어서 살짝 떠 있는 그런 느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C 필러 뒤로 이렇게 존 쿠퍼 웍스 올4 네이밍을 붙여 놓아서 이 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판매 가격 6,700만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JCW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진짜 그런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누르셨으면 출발합니다. 상당히 개성이 강한 인테리어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지름 240mm의 이 원형 OLED 모니터죠. 모든 주행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얇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BMW와 협업해서 공급하는 모니터라고 하네요. 괜히 삼성이 공급했다고 하니까 국뽕이 차오르고 그러네요. 계기판은 아예 뺐습니다. 위로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손 안에 굵직하게 들어오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자,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네요. 고카트 같은 조향의 느낌이 살아있겠다 싶은 거죠. 스티어링 휠은 3개의 스포크를 갖고 있는데, 이 아래쪽은 직물 스트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아래쪽으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시프트 다운을 길게 누르면 10초간 부스트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런 부스트 기능이 10초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힘을 몰아서 쓸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 고성능을 추구하는 JCW-다운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어링을 왼편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설정 버튼, 오른쪽에는 오디오, 볼륨, 전화, 마이크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지름 240mm의 이 모니터,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제한 속도, 현재 속도, 기어 포지션, 주행 가는 거리, 연료 잔량, 그리고 내비게이션, 미디어, 실내 온도 조절, 알림,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주요 시스템, 실내 외기 온도, 로그인 정보, 이런 정보들,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능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체 이런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미니 아이디 프로필 변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게스트로 지금 이 차를 경험해 보고 있는 거고요. 시승하는 차는 미니 코리아에서 제공한 시승차를 타고 있습니다. 개인 어시스트, 음성 명령으로 많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3D로 볼 수도 있고 2D로 볼 수도 있고 증강현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죠. 미니에도 T맵 내비게이션이 들어왔다 라는 얘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회전, 밝기, 모바일 기기와 무선 연동이 되고요. 여기 무선 충전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도 실내 와이파이 이용해서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공기계인데요.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네요. 연결된 기기가 2개다.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있다.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 실내 조명, 도어 열릴 때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대시보드에 100%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직물로 이 대시보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촉감도 좋고요. 여기에 이제 백라이트 뒤로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 있어서 밤에 특히 이 대시보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내 카메라, 여기 카메라 있죠. 사진을 찍어서 여기 바탕화면으로 사용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하이빔 기능, 주차등 설정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미니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모드에 따라서 구동 사운드가 조절이 되네요. 자동 스타트 스톱, 엔진 오토 스탑, 차량 상태, 키는 키카드, 디지털 키 기능이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요. 어시스트 뷰,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리코더, 블랙박스 기능이겠죠. 녹화 기능, 익스피리언스, 주행 모드 대신에 이런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카트, 코어, 그린, 퍼스널, 비비드, 타임레스, 밸런스, 트레일 모두 8개 모드가 적용되어 있죠. 그 아래 미니에, 오리지널 미니에서 가져온 5개의 버튼 있습니다. 파킹, 그리고 기어 조절, 엔진 시동, 익스피리언스 모드, 오디오 전원, 5개의 버튼. 원래 오리지널 미니에 이 부분에 이렇게 5개의 기능 버튼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장 최신형 모델의 미니의 DNA를,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 그 밑에 수납 공간 2개의 컵홀더, 그리고 글로우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납함, 수납 공간, 마치 여성의 핸드백, 보석함 같은 그런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C타입 USB 포트 2개, 12V 전원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이렇게 앞으로 길게 빼낼 수 있죠. 플로팅 암레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윗부분 카메라 있고요. SOS 버튼, 그리고 선루프 열면 아주 넓게 배치된 선루프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내죠. 이 선루프 커버를 덮으면 아주 동굴 안으로 들어온 아늑한 느낌, 그리고 열면 환한 개방감,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SOS 버튼은 한번 버튼을 눌러서 그 안에 있는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되는, 2번에 걸쳐서 조작하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실내등이 들어오네요.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이 차의 공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굳이 공간을 재보지 않아도 좋을 정도다 싶습니다. 무릎 앞으로 한 뼘이 꽉 차게 남네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들죠.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이다 라는 것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센터 터널이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있기는 하지만 공간이 넓어서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 듯 합니다. 가운데 자리가 살짝 솟아 있어서 주먹 하나 꽉 차게 들어가죠. 머리 윗공간이 좀 좁아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뒷좌석은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짐을 좀 더 많이 실을 때는 뒷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가장 앞으로 당겨 앉았는데도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차는 정도의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제일 뒤로 미루면 뭐 이 정도 공간이 남고요. 등받이 조절도 되죠. 자, 이 정도 등받이를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누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4대 2대 4로 뒷시트를 3분할 해서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죠. 자,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뭐 3분의 1 정도 차창은 남겨놓고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뒷좌석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네, 2025년 1월 8일 올해 첫 시승 시작합니다. 자, 올해도 무사히 안전하게 시승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살짝 흐립니다. 외기온도 영하 5도 추운 날씨고요. 계기판이 없죠.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 정보를 볼 수가 있을 테고 센터페시아 상단, 대시보드 상단에 들어와 있는 이 모니터 원형 OLED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죠. 이 내비게이션 T맵 기반입니다. 드디어 T맵이 미니도 이제 T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살짝 진동이 전달되는구나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자, 운전석에 들어와 앉아 보면 차는 높은데 시트 포지션은 좀 낮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좀 낮게 앉는 느낌이 나고요. 시트를 제일 위로 올리면 이 정도 되나요? 좀 더 올라가네요. 시트를 제일 위로 올리면 이 정도 되네요. 그래도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남고요. 이렇게 앞으로 바짝 앉게 되죠. 시트를 좀 내려봅니다. 제일 밑으로 낮추면 많이 내려가네요. 이 정도 되네요.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도 있고요. 편한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시트를 낮춰도 시야 제한은 거의 없고요. 살짝 높이니까 딱 좋은 시야, 딱 좋은 시트 포지셔닝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주행 모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미니 익스피리언스 모드 7개 모드가 있는데 컨트리맨에는 하나 더 해서 모두 8개 모드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는 고카트 모드입니다. 좀 더 차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드죠. 툭툭 밟아보면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정도의 모드,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엔진 소리도 좀 더 굵고 울림이 있죠. 박력 있는 이런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살짝 밟았는데
요새 제한 속도를 살짝 넘어가네요. 그리고 코어, 그린, 에코 모드겠죠.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느슨하고 좀 탄력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입니다. 가속에 대한 반응은 느리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인디비듀얼 모드가 될 테고요. 딱 그때마다 이 그래픽이 화려하게 바뀌네요. 비비드, 주행 느낌의 변화보다는 실내 분위기의 변화를 좀 더 강조하는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비드 모드가 있고, 타임레스 모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클래식한 모드죠. 자, 여기에 더해서 밸런스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 모드입니다. 오프로드 모드죠. 좌우 앞뒤의 경사도, 기울기, 그리고 진행 방향, 방위 등이 나오는 거죠. 컨트리맨에 추가되는 모드가 이 트라이얼 모드입니다. 그래서 모두 8개의 주행 모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8개의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코어 모드로 움직이죠. 노멀 혹은 컴포트 모드 정도가 되겠죠. 자, 주행 모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모드가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행 속도 제한 기능, 안전거리 제어 기능, 그리고 어시스트 드라이빙 모드, 하고 제한 속도 90에 맞춰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3개 차로를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화면상에는 실선이지만 점선 구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차선이 돌아 나가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는데 잘 돌아 나가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또 차분하게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면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지 시등을 넣어 봅니다. 자, 왼쪽으로 차가 알아서 딱 차선 변경을 하죠.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뗐더니 차선 변경 나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경고가 뜨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자,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어야 차선 변경을 지원한다 라는 얘기죠. 공간이 비면 방향지 시등을 넣고 가만히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으면 부드럽게 차선 변경을 마무리를 합니다. 점선이어야 되고요. 실선일 때는 또 안 되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쥐고 있어야 되고, 속도도 또 맞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공간이 또 충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차선 변경 지원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차선 변경 지원 하지 않죠. 경험 삼아 한 번쯤 해볼 만은 한데, 굳이 차선 변경할 때마다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는 없겠다, 좀 답답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속편하다, 더 정확하고 빠르다, 믿을만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길게 보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중간 과정에 저희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운전자는 점점 운전에서 소외되는 거죠.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는 부분을 옛날에 100%라고 한다면 지금 한 60, 70%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혹은 절반까지 왔을까요? 어쨌든 운전자가 개입하는 부분을 완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가는 동안에 이런 기술들이 하나씩 개입이 되는 거죠.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더 운전자를 차에서 소외시킨다 라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운전이 힘들어, 운전이 귀찮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그 운전 지원 시스템, 운전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술들이 그리 나쁠 게 없죠.
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말이죠. 7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더블 클러치 변속기,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스포츠 더블 클러치입니다. 고카트 모드에서 시속 100이고요. 아유야, 7단 RPM 2000에 가 있네요. 6 5 4 3 3단 5200, 그리고 7단 20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RPM 조금 높은 감이 있죠. 고카트 모드여서 그러겠죠. 좀 달려볼까요? 쭉 밟으면, 오, 가속 페달이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밟히는 거죠.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더 커지죠. 차체가 높고 이제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넓다 보니까 속도가 높아질수록 바람 소리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스펜션 좀 단단하다 싶기는 한데 고카트 모드인 것을 감안을 하면 많이 순해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 미니가 서스펜션이 상당히 딱딱해서 장거리 투어할 때 상당히 피곤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기에 비하면 좀 더 나긋나긋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317마력의 제법 강한 힘도 힘이지만 중요한 게 몸무게입니다. 무거우면 그 힘이, 효율이 좀 더 낮아지겠죠. 이 차 공차 중량 1740kg, 마력당 무게 약 5.5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 시속 100km 가속시간 약 5.4초거든요 상당히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무게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클러치, 역시 두 개의 클러치를 갖추고 있어서 변속 시간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능과 효율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변속 순간을, 변속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면서 힘은 유지하고 효율은 좀 더 좋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계기판이 없어서 좀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그린 모드로 가보면 가속 페달을 툭 밟아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는 밟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사륜구동이죠. 지능형 사륜구동 올4 시스템입니다. BMW의 사륜구동과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좀 더 컴팩트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245-40R20 시리즈의 타이어, 그리고 올4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 SUV에서 다소 높은 높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또 어느 정도 느낌 받을 수 있을지요. 지금 날씨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요. 노면이 꽝꽝 얼었을 텐데요. 자,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쭉 속도를 높이고요. 엑셀 오프, 시프트 다운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좀 제가 살짝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재미있습니다. 속도를 많이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춥고 노면이 얼어 있을 위험이 있어서 속도를 많이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기울다 보니까,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속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부 가변비는 리터당 10.3이죠 주행 모드는 그린으로 가고요. 실내 온도 22도, 풍량 약하게. 에어컨 뭐 굳이 켤 필요 있나요? 에어컨 안 켜고 갑니다. 자, 기반 설정 초기화하고요. 출발합니다. 네, 55km 달려왔고요. 이제 교대형 내거리입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17.5km 나왔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3, 실주행 연비 리터당 17.5.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다루면서 경제 운전을 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연비는 워낙에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연비 운전하면 이 정도까지 연비를 기록할 수가 있겠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아무 때나 이 정도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닐 테죠. 특히나 오늘 또 교통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56km를 1시간 8분에 주파를 했으니까요. 경제 운전도 잘 됐고, 이 차의 그런 상황에서 이 차의 효율도 잘 받쳐줘서 이 정도 연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데요. 많은 만큼 좀 복잡합니다.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정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또 원하는 기능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가 봐야 되는데요. 원하는 기능을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콘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물론 인포테인먼트, 차량, 그리고 최근 사용한 기능들을 이렇게 기능별로 묶어서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이런 부분 일일이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고요. 안전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이 많은 기능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시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말만 미니지 충분한 공간 갖추고 있고요. 317마력의 아주 강력한 힘까지 갖추고 있어서 평일에는 패밀리카, 주말에는 레저용 카 혹은 아빠의 스포츠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미니 특유의 재기발랄함, 유머스러운 혹은 또 야무진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도로에서 좀 나만의 개성을 뿜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개성이 강한 차로서 주목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싶네요.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